미카엘 택시TV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우리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우리 일반 택시 기사님들은 포인트를 콜을 받으면 포인트를 내가 지정해 놓은 계좌로 포인트를 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말일날 신청했다가 다음 달에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수시로 내가 포인트를 현금화 시켜서 내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블루에 가맹한 택시들이요. 물론 이제 개인 택시가 블루에 가맹하신 분들도 포인트 콜을 받긴 하죠. 그리고 또 수수료를 내고요. 또 수수료 내고 뭐 하면서 또 수수료 내더라도 또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또 돌려받는 게 다 있고요. 하지만 블루 가맹 택시 기사님들은 과연 포인트 콜을 받을까요? 그분들은 포인트 콜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무조건 수락이다 보니까. 근데 블루에 가맹한 택시들도 콜 받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콜하고 자동 콜이에요. 자동 콜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똑같이 파란색 자동 콜이고요. 그분들도 자동 콜은 무조건 수락입니다. 아이고, 매미 소리. 무조건 수락이에요. 무조건 수락이라서 이제 자동 수락이 되고, 콜이 떴을 때 출발지만 보이고 목적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이 배차를 받은 후에, 배차가 받고 이제 승인이 난 후에는 이제 목적지가 보여요. 그때는 우리는 콜을 받을 때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수락 버튼을 누르지만, 카카오 블루 택시들은 목적지는 모르는 채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배차가 되고, 배차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목적지가 보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카카오 택시, 그것도 카카오 블루 택시들이 여러 대 있을 때는요, 수락 버튼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또 직접 확인을 했고요. 수락 버튼이 있어요. 이제 거절 버튼만 없을 뿐이지.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일반 콜 있지 않습니까? 일반 콜, 현장 결제하는 콜. 블루 택시에도 현장 결제 콜이 있습니다. 뭐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뭐 현금으로 낼 것인지, 이런 현장 결제 콜이 있는데, 그런 현장 결제 콜, 일반 콜들은 또 취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취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소하는 방법은 손님 신고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손님 콜을 취소하는 방법이 뭐 누르다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뭐 콜을 잘못 눌렀다, 무슨 어떠한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콜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콜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손님 신고하기 버튼밖에 없어요. 손님 신고하기 버튼밖에 없는데, 블루 택시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손님 신고하기 버튼 눌러서 자동으로 배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자동 결제 콜만 취소를 못하고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손님이 포인트 콜을 했을 때 우리는 포인트가 쌓여서, 또 거기다가 그 손님이 우리를 좋아요 칭찬을 하게 되면 또 플러스 100원, 칭찬용 100원, 칭찬으로 듣는 그 서비스 100원을 또 받게 되죠. 하지만 블루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 회사에다가, 법인택시 회사에다가 그 기사에게 돈을 줘라 하고 2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20만원씩 주는데, 과연 법인택시 회사는 블루 가맹택시 기사에게 그 20만원을 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에 있는 택시라든가 다른 지역 택시들은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고양시에는요 지금 3군데 회사가 있어요. 블루 총 7개 회사에서요. 7개 회사에서 블루에 가맹한 법인 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한 50대, 한 50대가 되고 또 나머지 한 군데는 열 몇 대가 되고 또 한 군데도 한 몇 대, 총 하여튼 70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70여 대, 70대는 넘진 않아요. 저희 법인 택시가 한 700대가 좀 못 되는데 그 중에 70대가 한 10%도 안 됩니다. 법인 가맹 택시가요. 블루 가맹 택시, 법인 택시가 한 10%도 안 되고 개인 택시가 블루에 가맹한 대수는 3대예요. 3대밖에 없어요. 현재 3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블루 가맹 택시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부럽다고 할 정도로 뭐 손님을 태운다 뭐 그 정도는 자정시간에 할증시간에 손님이 끊겨갖고 손님이 없어서 다들 막 여기저기 택시 정류장에 택시들이 많은데 그래도 블루 택시들은 손님을 태우고 다닙니다. 블루 태우고 다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블루 택시들보다도 수입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요건은 뭐냐, 이 포인트 콜을 받아서 이 포인트를 왜 블루 택시 기사들은 받지 못하는가. 카카오 측에서는 기사에게 주라고 지원금이나 뭐 홍보비, 활동비 뭐 이런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왜 법인 택시 회사들은 기사에게 주지를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택시 고양시에 있는 50대가 있는 한 회사가요. 50대면은요 짝꿍까지 있어요. 교대잡기를 해갖고 한 대당 2명 아닙니까? 물론 이제 1차 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보통은 다들 교대를 하시니까는 한 대당 2명이라 쳤을 때 50대면은 100명 아닙니까? 그죠? 100명 20만원씩 100명이면 2천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매달 2천만원씩 회사가 먹는 거예요. 1년이면 1억 4천이에요. 2억 4천. 2억 4천만 원을 매년 먹는 겁니다. 법인 블루 택시 기사들이 저희 일반 택시 기사하고 그 회사는 이제 뭐 블루 택시 기사도 따로 있고 일반 택시 기사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기사들이 블루 택시 기사들이 산학금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 비싼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수수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수료를 카카오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수료를 기사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학금이 일반 기사보다 블루 기사들이 더 비싸요. 산학금도 비싸. 월급은 똑같습니다. 더 받는 거 없어요. 똑같은데 블루 기사들이 더 많이 산학금을 내요. 왜? 그만큼 더 쉽게 편하게 많이 버니까. 일반 기사보다는 편하게 버니까. 그 블루 기사들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많이 버니까 그만큼 산학금을 더 내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산학금을 더 냅니다. 똑같은 급여예요. 또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산학금에 초과된 초과금을 또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고양시는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 20만원 급여에 20만원이라고 그 카카오 활동비나 뭐 지원금 목록으로 해서 20만원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블루 기사분이 회사에다가 이것을 주느냐 왜 안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소탐 대실하지 말아라. 작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큰 거를 잃지 말아라 이거죠. 그 20만원 콜비를 받고 싶으면
블루 기사를 그만두고 일반 기사를 해라고 했답니다. 받고 싶으면. 우리 회사는 이걸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기사에게 주라는 걸 가운데서 그 회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나쁜 회사예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뭐냐면 또 하나 있어요. 그 회사는 원래는 어떤 이제 충전소, 회사 각 법인 택시마다 회사가 거래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 캐시백을 또 주죠. LPG 지원금이라고 해서 또 그 우리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뭐 리터당 얼마씩 현금으로 대신 돌려주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개인 택시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한 회사가 거래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원 충전소라는 곳이에요. 이원 가스 충전소인데 거기를 거래를 하다가 거기는 기사들에게 캐시백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포인트 사인 이원 이캐시 있죠? 왜? 그거를 포인트를 이마트에 가서 상품권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기사들이 그 이원 충전소에 가서 가스를 충전하고 회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가스를 일정량을 제공하고 그거에 초과가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기사가 부담을 했죠. 가스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량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죠. 지금 가스라든가 콜비라든가 이런 거를 기사에게 전가하는 게 금지가 됐으니까요. 그걸 신고하게 되면 또 500만원 벌금입니다. 회사에서는요. 2차가 1000만원인가 그렇고요. 3차가 1500인가 2000인가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가태료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주던 이 포인트를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기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충전소에서 왜 기사에게 주던 거를 왜 회사한테 주냐? 우리는 못 주겠다. 우리는 기사에게 아주 올바른 충전소지 아닙니까? 충전소지 않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거기가 진짜 올바른 곳이죠. 기사에게 주겠다 하니까 거기서 바로 거래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다른 충전소, SK 충전소 다른 데가 있는데 그곳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사실상 뭐 캐시백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스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25리터면 한 25리터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추가로 가스 쓴 거는 추가로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스비 그런 캐시백도 먹어버리죠. 회사에 카카오에서 주는 그런 포인트마저도 회사에서 먹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기사분들 되게 많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기사들이 뭉쳐갖고 회사에다가 건의를 하고 따져야 되는데 이 개개개인이 따지지를 못해요. 싫으면 그만둬라 하는데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좀 알려드리게요. 어떠한 카카오 측하고 회사하고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법인 회사들 진짜 나쁜 회사들입니다. 이 와중에요, 이렇게 코로나 4단계가 돼갖고 이렇게 손님도 없고 이런 힘든 와중에도 그 회사는 저 7개 회사 중에 산학금을 올린 회사는 그 회사밖에 없어요. 제가 욕먹을까봐 그 회사 이름은 밝히진 못하겠지만 아마 고양시에 있는 택시들 기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 아니 이 와중에 어떻게 또 그 산학금을 올립니까? 고양시에서 그래도 가장 큰 회사인데 우리 기사님들 특히 블루 가맹을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회사 측에다가 다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20만원 왜 안 주냐? 또 그 역시 또 소탐 대시라 하는 거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들 한번 그냥
에이, 안 주니까, 에이, 안 주나 보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블루 가맹 택시 기사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주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상 블루 기사님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한번 한번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좀 더 좋은 정보 막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카카오가 뭐 AI를 이용해서 뭐 자동 배차를 하는데 콜 몰아주기 없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프로그래밍 전문가랑 이야기를 나누어서요. AI라는 거는 직접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직접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것을 마치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마냥 코드값 하나만 한두 개만 바꿔놓으면 틀려지는 것을.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그 프로그래밍 담당자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프로그램 짜놓은 것을 보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